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여러분은 아침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보통 이제 거르고 회사 가셔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운주 커피.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밥은 아직 못 먹었어요. 이따가 이제 아침 방송 끝나고 먹어야죠. 이분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슬리 투자자문의 최혜로 상무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예. 드셨어요? 아니, 안 먹고 왔습니다. 보통 아침에 되게 일찍 출근 늘 하시잖아요. 예. 아침 안 드세요? 예, 그러면? 안 먹고 옵니다. 그러면 아침을 거르시고 점심을 바로 드시는 예, 거예요?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좀 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니 우리 김프로님도 예.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예. 저한테 그냥 그걸 적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 안 먹으면 좀 뭐 장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예, 잘 익숙한. 모르겠고 예, 많이 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밥 3끼를 먹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일일 일식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밥을 먹어야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하면서 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또 이렇게 사는 것도 예. 살만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기 예,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2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를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하반기 시장에 이제 계속 놓여 있는데 지금 시장의 변화 뭐 괜찮습니까? 하반기 시작한 지 한 달 반 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상 외로 음. 시장은 뭐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듯이 네. 섹터별로 또 전체 주가별로 해서 음.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 10% 내외가 올랐고 음. 섹터별로 좀 온도 차는 있습니다. 네. 자유소비재나 IT나 좀 전에 반도체 좀 많이 빠졌다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음. 반도체 섹터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수익률로 보면은 S&P 500이 한 10% 내외 올랐고요. 음. 자유소비재가 2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 내외, 그리고 IT가 15.7%. 음. 반면 상반기에 굉장히 선방하고 좋았던 에너지 섹터나 헬스케어, 필수소비재는 시장 대비 해서 좀 밋밋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만 네. 그 가운데 섹터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별화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또 바뀔 것인지 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던 거에 반해서 많이 좀 녹아지고 있다, 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시장 심리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그쵸.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요. 아주 안 좋았던 때가 뭐 10부근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0, 30, 40 이렇게 돼서 지금은 50이 됐습니다. 우와. 50이면 한 거의 중립 상태인데 네. 정중동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요하지만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중립 상태이지만 약간의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밤 발표되는 CPI가 음. 있는데 그게 지금 컨센서스로 한 8.7% 정도 YOY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 부분하고 또 내일 발표되는 PPI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기 이제 컨센서스가 8.7, 예. 8.8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어떻게 좀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음. 이거보다 뭐 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시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놓고 말해서 그냥 오를 것인가, 예, 이걸 좋게 받아들여서 오를 것인가, 혹은 뭐지 하면서 괜히 이제 해석을 달리해서 떨어질 것인가인데 예. 어떨까요?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무난하게. 그랬구나. 왜냐면 음. CPI 자체가 그 후행적이잖아요. 네. 한 달 전 거를 지금 발표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6월 한 달 거죠. 전에 그랬었나? 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네. 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가도 그렇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계속 하락 추세고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걱정했던 곡물 가격도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헤드라인 쪽에서 안정이 되고 음. 코어 쪽에서는 이미 좀 안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물가 걱정은 이제 좀 한쪽으로 접어두고 음. 앞으로는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음. 더욱더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노력이 네. 게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크아웃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죠.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텐데 또 이제 스물스물 다시 또 유가가 예,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면서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다시 예. 올라가는 걸 좀 불안감을 갖기도 하는데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유가도 보면은 그 실수요하고 투기적 수요가 있는데 네. 지금 펀드 플로우를 관찰해 보면은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시장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 수요가 좀 빠지고 나면은 네. 사실은 실수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이고 음. 최근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 같은 것도 사실 생각보다 그 많이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유가의 좀 급등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그 우리 최유로 상무님의 마음이 좀 시장에도 잘 전달돼서 예.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상태도 사실 뭐 낮은 거는 아닌데 우리가 70달러 선을 항상 생각하다가 지금 90달러 선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심리를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가 금리에서도 나타나는데 금리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예, 금리가 국채뿐만 아니라 좀 위험한 등급의 채권, 네. 이를테면은 회사채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에서도 많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금리를 통해서 위험 선호가 얼마나 강화되는지도 알 수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 하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크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수익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채권 금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36%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5% 포인트 정도가 단기간에 빠진 건데 이 정도면은 10년짜리 감안을 해서 채권을 8.89% 요 정도의 금리에 사두었다면 지금은 한 15% 정도의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가격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횡보할지 뭐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개선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의 개선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자산에 대비한 위험 자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뭔가 수급 유입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셔야 되는데 예.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실적이 가장 사실 중요하잖아요. 지금 실적 시즌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두 종목, 국제권 두 종목이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가이던스를 이렇게 낮춰버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예. 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그렇죠. 기업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주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기업은 아닌데 두 종목들이 연달아 가이던스를 좀
낮추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그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반도체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한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CPI 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이 하향된다고 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주가는 사실 1년 뒤, 2년 뒤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1년 뒤, 2년 뒤에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을 만한 상황이었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뭔가 여유로워지네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거든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좀 마음을 또 그리고 투자 기간을 길게 가지면 가질수록 네. 위험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물가예요. 예. 근데 물가가 많이 안정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실질적으로 가계 경제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기는 한데 전체적인 물가에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까 헤드라인 물가를 제가 언급하면서 유가나 뭐 농산물 가격 네.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실생활에 관련된 물가는 과거처럼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전만큼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7월 제조업 PMI가 나왔거든요. PMI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가에 대한 힌트가 조금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프라이스가 사실 그냥 가격인데 이 제조업 PMI에서 프라이스는 구매 관리자들이 느끼는 프라이스 그리고 기업에서 원재료를 사들일 때 부담하는 비용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구매 관리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73%에서 줄어들고 41%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 그리고 비용 자체가 낮아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걸 보면은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비용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4월 대비 지금 7월에 퍼센테이지가 거의 30% 넘게 줄어들고 예. 이쪽도 15%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네.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 네. 피드백들이 사실상 앞으로 향후 물가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가의 안정세를 하루빨리 좀 되찾아야 연준의 이런 고강도 긴축도 마무리가 될 텐데 물가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여기저기 시그널에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와 함께 보는 게 이제 경기잖아요. 예. 물가가 우리는 안정이라고 하는데 물가를 억지로 낮추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고용을 보면은 뭐 이게 이 정도면 경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괜찮잖아요. 고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실업률하고 같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왔어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6월에 39만 8천 명, 네. 그리고 7월에 52만 8천 명, 거의 10만 명 이상 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도 좀 있는데 이 늘어난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요식하고 접객업, 이를테면은 식당하고 호텔, 뭐 여행 관련된 이런 서비스업에서 5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공무원 중에서 교육 서비스 부문이 또 5만 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을
봐야 되는 이유가 고용 증가가 소득 증가를 이끌고 소득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이끌고 소비의 증가가 생산 증가를 이끄는 이런 선순환적인 어떤 경제 구도가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물가도 안정이 되고 성장도 안정이 되는 어떤 골디락스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만으로 모든 걸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고용이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이 아까 전에 저희가 방송 전에 사실 최 상무님과 엄청 저는 일부러 반대적인 걸 자꾸 여쭤보고 상무님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고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무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있잖아요. 그 소음들의 실체에 대해서 네.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시청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네. 이렇게 다른 데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들려오면은 네. 그 주장의 근거에는 뭐가 있는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한 번쯤 살펴보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밸류에이션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기업 실적으로 보면은 하향 조정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90% 이상 기업 실적을 마쳤지만 그 가운데 하향 조정된 수준은 고점에서 한 1.45%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그 와중에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S&P 500 기준으로 PE 기준으로 17.5배를 받고 있어요. 네. 17.5배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10년간 PE 멀티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봤는데 네. 평균이 17.2배예요.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한 10년 정도 자르면 지금 평균 수준에 있다. 그래서 PE 멀티플로 보면은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격하게 PE 멀티플이 싼 것도 아니다. 물론 지난번에 15.3배를 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서 17.5배가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그 하이힐드도 보셨지만 하이힐드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간 상반기에 멀티플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회복이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지면 멀티플의 확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최근에 약간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 다시 지난주부터 반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줄 수 있는 PE 멀티플하고 주가 수준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쭉 확인을 해봤어요. 2주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일호 상무님의 지금 시장에서의 결론은 뭘까요? 제가 그동안 계속 나오면서 공포지수를 언급하면서 네. 또 워런 버핏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역발상하고 네. 역발상으로 대응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공포지수에서도 보듯이 지금은 과도하게 공포스러운 구간 네. 그리고 공포스러운 구간을 지나서 중립으로 그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사는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좋은 기업, 좋은 비즈니스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기업과 좋은 비즈니스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될까요? 사실 반도체 쪽의 성장주가 이렇게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면 나는 뭐 가치주 쪽으로 가야 되나? 뭐 그래도 성장주가 더 길게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할 그런 구간도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만 보면은 많이 떨어져서 이 종목이 50% 떨어졌으니까 그 원상 회복을 하면 100%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 비즈니스가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사업의 구조를 뜯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차트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이익의 어떤 추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쫓아가시면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긴 한데 이익 추세가 계속 꺾이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그래도 좋은 비즈니스를 사면은 그 어떤 시장의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만 기업 비즈니스 자체가 체력이 약하고 체질이 허약하면은 그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그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서 애초부터 지금 상태에서는 다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그 차트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 좋은 비즈니스의 질을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쨌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그 영업이익도 많이 올리는 그런 관련된 기업이나 섹터가 될 텐데 하반기에는 그럼 어느 쪽이 좀 그렇게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좀 전에 이제 매크로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네. 지금 그 상반기에는 멀티플 조정으로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는 아까 그 섹터에서도 봤듯이 네. 차별화되고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요. 그 꾸준히 안정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대체로 섹터 내에서 그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기업들 먼저 차근차근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업종을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말을 아끼시는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앞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도 봤듯이 가장 좀 많이 하락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이제 IT 섹터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자유소비자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2주 뒤에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의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그 섹터를 전체적으로 좋게 볼 게 아니라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유로 상무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